신장병 환자들이 귀에 박히도록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칼륨을 조심해라라는 말입니다. 사실 신장병 환자인 경우에는 이 칼륨과 관련된 질환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데요. 칼륨이 높아서 생기는 질환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환자분들이 이 고칼륨 혈증의 증상이나 위험 사인을 잘 알지 못하죠. 오히려 칼륨이 높으면은 신장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고칼륨 혈증과 그 위험성, 그리고 고칼륨 혈증의 증상, 그리고 예방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칼륨 혈증은요, 간단히 말해서 뇌피 속에 칼륨이 너무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개 신장병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만의 원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먹는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칼륨은요, 우리 몸에서 신경과 근육 세포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칼륨이 우리 몸에 너무 넘치게 되면요, 신경과 근육, 특히 근육이 많은 심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칼륨 수치가 많이 높지 않을 때는 사실 별 증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혈액 검사에서 고칼륨 혈증을 발견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만약 칼륨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일단 의료진들은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고칼륨 혈증에서 오는 증상들이 굉장히 심한 증상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칼륨이 많이 높을 때 올 수 있는 증상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칼륨이 높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고칼륨 혈증이 심장에 영향을 끼칠 때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부정맥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이 부정맥은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뛰든 빨리 뛰든 아니면 일정한 리듬으로 뛰지 않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느리게 뛰는 것도 부정맥이 될 수 있고요. 빨리 뛰는 것도 부정맥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상 심장 리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바로 부정맥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칼륨 혈증이 부정맥을 일으키는 이유는요, 심장이 뛰기 위해서는 심장 내에서 이 전기 신호가 심장에 신호를 주는데요. 뛰라고요. 이 전기 신호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칼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륨의 농도가 너무 높으면 제대로 된 전기 신호가 가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심장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신호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뛰게 됩니다. 이런 부정맥 외에도 고칼륨 혈증은 여러 심혈관 증상과 관련이 있어요. 심장 부근의 통증,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하는 것, 맥이 느려진다든지 또 숨이 가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좀 심하면은 갑자기 픽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급작스럽게 칼륨 수치가 확 오르는 경우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구역감이나 구토, 설사나 팔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손발의 감각이 무뎌지거나 찌르는 통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불안 초조가 심해지는 신경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신에 힘이 빠지는 전신 무력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칼륨 혈증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요. 만성 신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오랫동안 몸이 그 높은 칼륨 수치에 적응해가지고요, 정말 많이 칼륨 수치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냥 별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고칼륨 혈증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혈압약이나 이뇨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 중에 에이스 이니비터와 같이 우리 몸의 칼륨 배출을 억제하는 약물들은요, 고칼륨 혈증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에이스 이니비터나 ARB와 같은 혈압약을 먹다가 칼륨 수치가 갑자기 상승을 하면은 주의해서 관찰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칼륨 보존 이뇨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뇨제 투여 중에 칼륨 수치가 많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요. 이때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가 칼륨 수치가 높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칼륨 수치가 높은 것은 신장 파괴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는 성립합니다. 즉, 신장이 망가지면 칼륨 수치가 높아진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고칼륨 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신장이 아닌 신경과 심장 문제 때문에 그렇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칼륨은 어떻게 조심해야 할까요? 이게 좀 딜레마예요. 사실 칼륨은 세포 내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진 것에는 무조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 생물체예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에도 칼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륨을 적게 섭취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방법과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고칼륨 혈증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혈중 칼륨 농도가 좀 높다 싶으면은요, 카리메트나 칼슈토와 같은 칼륨 흡착 기능이 있는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야채의 경우에는요,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 칼륨 함유량이 낮은 야채를 드시는 것이 좋고요. 칼륨 함량이 높은 야채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식품의 칼륨 함량이 낮은지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요, 칼륨 섭취량이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되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권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마다 칼륨 섭취를 똑같이 해도요, 사람마다 다르게 칼륨 수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섭취 기준치보다는요, 자주 검사를 해서 그 사람에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칼륨을 조금만 드셔도 수치가 확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칼륨의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칼륨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세포에 많은 성분이기 때문에 세포가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음식 어디에나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신장이 나쁘거나 약물 투여 등으로 인해서 우리 피 속에 칼륨이 올라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경미한 칼륨 상승은 사실 별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칼륨 수치가 매우 높을 경우에는 심장 근육이나 전신 근육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심하면 급사, 심장마비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신경학적 이상으로 인해서 불안 초조나 구토 증상 등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칼륨 혈증은요, 평소 검사를 자주 하는 것과 같이 모니터링을 잘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주의만 잘 기울이시고 예방하신다면 아주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칼륨을 줄이는 식이요법과 칼륨이 적은 식품 등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